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0일 오후입니다. 국민행동본부가 주목할 만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은 정광훈, 문재인을 다 같이 내란선동 혐의로 공평하게 조사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렇습니다. 지난 10월 3일 광화문 집회는 헌법 수호 문재인 퇴진을 외치면서 건국 이후 가장 많은 시민들이 모인 평화적이고 깨끗한 준법 집회였다. 이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내란 선동으로 규정, 정광훈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애국 진영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 선동, 이적죄, 여적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행동하는 자유시민법률지원단 대표 백승재 변호사는 지난 10월 검찰 압박 서초동 촛불 시위 관련자들과 배후 세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겐 내란 선동 등 혐의를 적용하였다. 기독자유당 대표 고영일은 지난 9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을 이적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작년의 9.19 군사합의서가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등 적을 이롭게 하였다고 판단, 문 대통령을 일반 이적죄, 시설 파괴 이적죄, 물건 제공 이적죄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도태우 변호사와 국본,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도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반역문서로 규정, 문재인을 여적죄로 고발했다. 여적죄는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광훈은 같은 내란 선동 혐의의 피고발인이므로 검찰과 경찰은 두 사건을 같이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게 공정한 법 집행이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했다. 정광훈의 헌법 수호를 위한 국민저항운동이 내란선동인지 김정은의 안전을 위하여 국민과 국군의 안전을 희생시킨 것이 내란선동 이적 여적죄인지 주권자인 국민은 알고 싶다.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은 지난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전날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와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 대표 정광훈 목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내란 선동이라는 어마어마한 혐의를 씌웠습니다. 지난 3일 문재인 하야 광화문 범국민 집행대회를 주최한 정광훈 등 피고발인은 집회에 앞서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목표로 순국대의 청와대 진격, 경찰 바리케이트 무력화 등을 사전에 논의했다. 이를 유튜브와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함으로써 내란을 선동한 혐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날 집회에서는 주최 측이 절대로 폭력 행사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하라고 했고 거기 모인 아마 100만 명쯤 되는 시민들은 그 밀집된 인파 속에서도 단 한 사람은 인사사고도 나지 않았고 폭력도 없었습니다. 다만 청와대 부근에서 가벼운 마찰이 있었을 뿐이고 그때 연행되었던 사람들도 다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인원수에 비례하면은 세계적인 평화 시위였고 또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시위였는데 이걸 내란 선동이라고 해놓으니까 국민행동본부가 그러면 균형을 맞추자. 정광훈 좋다.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문재인도 같이 조사하라. 그런데 문재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법률지원단은 지난 10월 검찰 압박 서초동 촛불 시위 관련자들과 배후 세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피고발인 4, 즉 문재인은 9월 26일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 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검찰개혁 메시지를 발표한 자인 바, 이는 6차례에 걸친 선행 집회에 500여 명에 불과하던 집회 참석자가 주최 측 주장 200만 명으로 급증한 원인으로 평가받는 등 사실상 불특정 다수에게 피고발인이 주관한 9월 28일 집회에 참가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극적으로 조력한 자입니다. 한편 피고발인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의 위 발언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피고발인의 지위, 발언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발언만으로도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인 검사 등을 협박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발인의 위 발언으로 고무된 피고발인 3이 대규모로 집결하여 대검찰청은 물론 헌법기관인 대법원의 출입을 저해하고 피고발인의 난입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력이 대법원의 경내에 저지선을 구축할 필요성을 야기하는 등 피고발인의 집회가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이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바, 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선동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란선동 혐의를 걸었습니다. 한편 기독자유당은 지난 9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을 이적죄, 시설 파괴 이적죄, 물건 제공 이적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주된 혐의는 9.19 남북 군사 합의서입니다. 이 9.19 군사 합의서가 완전히 이적 행위에 해당하는데, 요 중에서 여러 가지 그 시설 파괴 이적죄는 비무장지대 내의 감시 초소 등을 파괴하여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 여기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실렸습니다. 한강하구 해저 지도의 제공, 물건 제공 이적죄를 적용을 했어요. 뭐냐면 피고발인 문재인은 2019년 1월에는 위 9.19 군사협정에 따라 평화수역과 공동의료구역 설정의 일환으로 한강하구 해저 지도를 북에 전달한 바, 이는 그간 공비 및 반잠수정 침투의 온상이었던 한강하구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도 서울의 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반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에 해당하여 물건 제공 이적죄를 범한 것이다. 저는 이 한강하구 해저 지도를 왜 북한에 전달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매우 작전에 예민한 부분인데 이걸 전달하면 북한이 반잠수정을 침투시키는데 아주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인데, 이걸 그래서 이 부분은 물건 제공 이적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 기독자유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과 동맹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한편 오히려 적국인 북한만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일반 이적죄, 시설 파괴 및 물건 사용 금지 이적죄, 물건 제공 이적죄를 범하였기에 대한민국의 국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형사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썼습니다. 고발장에. 한편 도태우 변호사도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와 더불어 문재인을 여적죄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군사 분야 합의서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기존 NLL을 무시하고 서해 완충수역을 규정했으며 그 직선거리는 북 50km, 남 85km라면서 직선거리로도
5km나 차이가 나고 기존 영해 면적을 비교해 보면 육안으로도 약 3배 이상 우리 측 해역 범위가 넓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문재인은 기존 영해 경계선인 NLL을 포기하고 3배 이상 큰 넓이의 해역을 적국의 완충 수역으로 제공한 것이다. 피고발인은 무슨 자격으로 우리 국가의 강력과 주권을 마음대로 적국에게 내어주었는가? 피고발인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적국의 주권을 팔고 강력을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 행위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여적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의 내란 선동이 진짜냐? 아니면 문재인의 이적 혐의가 진짜냐? 이걸 가릴 기관은 경찰, 검찰, 결국 최종적으로 검찰입니다. 검찰이 이왕 경찰은 지금 정광훈 목사를 수사하고 있으니까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이게 균형이 맞다는 게 국민행동본부의 광고의 취지였습니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의 정신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